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현석의 일본 군사안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수적이며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행동세력, 정치세력으로서 존재하는 일본 우익의 정체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유익하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사회의 영토 분쟁, 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일제강점 이래로부터 연유한 문제부터 최근의 이슈까지 동아시아 역사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의 배후나 전면에 항상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우익입니다. 일본의 우익,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기원하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 초극우단체 대일본 일성회의 거리시 모습인데요. 달리는 차량에 천황폐하 만세, 눈을 떠라 일본인이여 등의 현수막을 걸고 다니며 위안부 문제는 끝났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역시 대일본 일성의 극렬 우익 조직원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극우 조직들은 특히 반한, 반중 감정이 극렬하며 심지어는 중국, 한국과 국교 단절까지 부르짖고 있죠. 매년 8월 15일 종전기념일 전후에 도쿄 시내를 차량으로 활보하며 극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익 혹은 우파라 함은 정치적 성향 분포에서 좌익 또는 좌파에 반대되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대칭되는 의미에서 보수주의, 반공주의, 민족주의 등이 우파로 간주되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군주 중심의 국가관에서 민족, 시민 중심의 국가관이 확립되었으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면서 흐르게 되었죠. 일본 극우 집단의 뿌리, 우익의 시조라고 하는 도야마 미쓰루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1881년 일본 최초의 우익단체인 형원양사 겐요샤를 창설하죠. 서구 식민주의에 말려들지 않고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치를 걸고 창설을 하였으나 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 2차 세계대전에 관여하며 일본이 전쟁 기간에 걸쳐 군부, 관료, 재벌,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관련된 수많은 전쟁에서 정보 수집과 이명 공작에 참여를 하였죠. 명성황후 시의 배우자, 일본 제국의 조선 국권 침탈 준비, 초기의 중국혁명전 및 정치전쟁 테러의 배후 역할을 했고요. 아시아주의 미명 아래 중국의 순원과 조선의 김옥균을 비롯한 당시 구미제국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슬람 지도자 등 아시아 각국의 독립운동가를 제어하기도 했죠. 2차 대전 후에 일본에 주둔한 연합군 제고사령부에 의해 1946년 해산이 되었죠. 그러다가 도야마 미쓰루의 후계자인 우치다 료이라는 인물이 1901년 2월 23일 한반도, 만주, 시베리아 일대의 낭인들을 모아 제국주의 일본의 국가주의 우익 조직으로 흑룡회 블랙 드래곤 소사이어티를 결성을 하죠. 흑룡회는 현양사의 해외 공작 담당 역할을 수행하면서 흑룡이라는 기관지를 간행하였고, 정탐요원을 양성하는 학교를 운영하며 만주, 한반도,
중국 등지에서 대러시아 활동을 전개하고 대아시아주의를 지원하였죠. 러일전쟁에 관여하며 일본 제국 육군이 흥룡의 조직을 첩보, 사보타주, 암살 등에 활용하였으며 거짓 정보와 선전을 퍼뜨리는 등 일본 군부와 관련된 심리전 역할을 수행하게 됐고요. 이 흥룡회는 한일 병합에 앞장섰고 이를 위해 일진회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한국 병합 이후에는 만주와 일본 등지에서 조선인 약사를 주소하고 대동아 공원권을 주장을 했죠. 이 흥룡회 조직 마찬가지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명령으로 공식적으로 해산이 되었으나 1961년 도야마 미쓰루와 우치다 료에이의 사상을 계승하고 보급한다는 취지하에 1939년에 결성된 우익단체 대동숙, 다이도주쿠의 숙장, 가게야마 마사하루 등을 재창설하여 흥룡 클럽이 재결성되어 흥룡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대 일본의 대표적 우익단체인 현양사, 흥룡회, 이 두 조직의 영어명 첫머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블랙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이들의 행적과 그 내부 세계는 그야말로 깜깜하고 엄습하며 쉽게 속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세기 이상 동아시아를 무대로 활약했고 그들의 주된 활동이 우리나라를 겨누는 비수였고 그들의 사상적 교류가 지금도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일본을 알기 위해 이들의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대 일본의 우익은 한마디로 보수적 우파의 총칭을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우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민족파, 애국자, 국사 등으로 자칭하며 주로 민족주의, 배회주의, 국가지상주의 입장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단체는 1997년 우익을 포함한 보수주의자 단체의 체제조직으로서 결성된 일본회의가 있으며 이 밖에도 전 일본 애국단체자 회의, 전 일본 애국단체연합, 시국대책협의회, 청년사상연구회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단체의 기본적인 특징은 1968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 제국시대를 탄영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일본국 헌법의 폐지와 대일본 제국의 헌법체제의 부활, 북방영토의 탈환, 일본 교직원 노동조합 반대, 반노동조합 남녀평등기본법 사회 비판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문제, 친미와 반미에 관한 논의, 북한의 납치 문제, 대동아 전쟁 긍정과 도쿄 재판의 부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 학교에서의 국기개양, 국가재창의 의무와 같이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와 배회주의를 강조하는 등의 다양한 방면에 걸쳐 관여를 하고 있죠. 이들이 거의 유일하게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며 천황이나 황실에 대한 비판에는 극도로 민감하여 때로는 협박과 테러까지도 불사하죠. 또한 매년 정월 황거 신년 할애는 우익들에게 중요한 연령사 가운데 하나이죠. 일본 우익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반사회주의, 국제사상을 중요로 하며 태평양 전쟁 이후의 역사인식과 세계인식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내부의 우경화 경향과 함께 인터넷 공간에서도 우익적 성향을 지니고 활동하는 이들이 대두했는데 소위 네트 우익이라고 불리는 우익 세력이죠. 이들은 자민당은 애국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한국, 중국, 북한 같은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며 제일 한국인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으며 제일 일본인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제일교포를 일본 사회의 빈곤층, 저변층, 범죄자 집단으로 보고 있죠. 이들은 일본 내 우익 사상의 전통적 사상이나 세력에 기반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젊은 층의 불안과 이기의식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력인 제1한국인들에게 적대감을 퍼붓는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죠. 한국의 일비와 유사하다고는 할까요? 여러가지 우익단체를 정리하는 연락기관으로서 전국 조직인 전일본 애국자 단체의, 즉 전애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 조직은 국채호지 그리고 방공협동전선의 2대 강령으로 운영하여 일본의 재군비 천황제 영원을 주장하며 일본 교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조직이죠. 이들 대다수는 대한민국과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크며 대한민국과는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중국과는 중일전쟁과 난징 대학살 문제, 센가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하고 있고, 이들은 독도와 센가쿠 열도를 모두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 영토를 탈환하여 일본의 주권을 되찾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에 대한 적대감과 일본인 납치 문제와 미사일과 북핵 문제 등으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들을 일본을 지켜낸 호국영령으로 모시며 일본을 위해 헌신하였던 인물들로 추앙을 하고요. 길거리에서 극우 시위를 벌이며 우길기를 보이고 일본 제국을 찬양하며 숭배하고 있죠.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 정치 및 군사 집단, 관료 집단들이 점점 우경화로 흐르게 되죠. 평화헌법의 개정 요구라든가 자위대 역할 증대, 한국사관의 부활,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한국 전수방위 수정 요구,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 움직임 등 일본 정재계 관료, 자위관 고위층에서의 극우적 망언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죠. 일본 소설가 하야시 후사오는 1913년 대동아전쟁 긍정론에서 만일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안정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침략은 일본에게 있어서 정당하다 라는 대동아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여 일본 우익들의 큰 지지를 받았죠. 과거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반응인데요. 이 오사카 전 지사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망언을 비롯해 가지고요. 또 아베 전 총리의 과거 동남아 순방 시 일본 평화헌법 개정의 의지라든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또 부인 문제라든가, 또 유명한 옛날 전 도쿄 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의 일본의 과거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다. 침략전쟁을 규정하는 것은 차악이고 역사에 대한 무지다 라는 대표적인 아주 극우 인사죠. 보면 이런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관료들, 이 사람들의 우익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이상 일본의 우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일본의 대다수의 지식인들, 관료, 정치 지도자, 자위대원들은 강한 우익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한다는 것 뿐이지 내면적으로는 일본 구구파들이 부르짖는 천황제의 찬양, 침략전쟁의 부인, 대동아전쟁의 정당성, 위안부의 부인, 신사참배의 당위성, 보통국가론의 부활, 역사분쟁과 영토분쟁, 평화헌법 제정 등등 이런 주장에 다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 극우 세력들의 주장과 활동이 정재계 관료 자위대 지도자들에게 깊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시아의 역사 분쟁의 각 이슈의 내용이나 동북아의 정치 경제학적 역학관계의 사실을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끊임없이 역사 갈등을 만드는 일본 내부를 추동하는 세력이자 실제 우익을 제대로 파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일 간의 역사 갈등 문제도 비이성적인 반일 감정이나 적대보다는 일본 우익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 관계를 정해보는 데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